안녕하세요. 옵션 명가입니다. 오늘 5월 10일인가요? 10일 11시 14분. 자,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어, 개인적인 그 사업이 좀 바쁘다 보니까 좀 늦게 끝났네요. 이제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고, 잠깐, 내일 옵션 만기다 보니까 수급 분석하고, 그리고 만기 밴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200의 월봉 차트고요. 지금 현재 5월선을 올라탄 이후로 지금 붕괴되지 않고 있고요. 지금 60선을 돌파, 65일선을 돌파하고 지금 21선을 25일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25일선과 5월선이 그 사이에 있는 현재의 지수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저항이 있고 아래로는 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물은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어렵죠. 난이도가 좀 높은 월물이었다.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먹을 자리가 많이 없는 그런 월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 둘째 주 좀 쉬어가는 흐름, 그에 발맞춰서 좀 쉬어가는 매매를 했고요. 셋째 주부터 이제 좀 같이 해봤는데 사실 뭐 먹을 그 수익을 내는 일수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짧게 해서 매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하려고 생각했던 옵션들도 오후에 붕괴가 되면서 청산하고 해서 뭐 최대한 당일 매매, 그리고 오버하는 물량은 10에서 20%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손실은 리스크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제 5월물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오후에 저희는 오전에 풋옵션에 종가 기준 잡아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콜로 한 번 보고, 자, 그런 투자를 진행을 했고요.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종가 대비 방향대로 진행하자. 그래서 풋 순식간에 5분 만에 시세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1차적인 시세를 냈고 붕괴하는 시점에서 콜에 진입해서 콜을 했지만은 콜은 뭐 기껏해야 30틱 1.05에서 1.35까지 그 정도 시세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콜도 청산하고, 일단은 투자는 오전에 한 10시 반경에 마무리했어요. 마무리하고 저도 일정이 바쁜 날이기도 했지만은 자, 오후까지 끌고 가기에는 좀 피곤한 그래서 오전에 풋 한번 콜 한번 하고 청산을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기준점을 정해드린 그 옵션에 327 콜 옵션이 1.05를 지켜야 된다. 1.05 아마 2란이었을 거예요. 선물 지수로 따지자면 그게 1시경에 붕괴가 됩니다. 1시경에 붕괴가 되면서 자, 풋옵션이 시세가 크게 나왔네요. 이 과정은 제가 점심 이후에는 시장을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장 막판에 마감 시황만 봐드렸고, 그랬더니 이제 이런 좋은 풋옵션에서 좋은 시세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준점에 맞춰서 붕괴가 안 되면 콜이고 붕괴가 되면 풋인 겁니다. 붕괴가 지지가 되면 콜이고 붕괴가 되면 콜은 청산해야 되니까 그 반대로 생각하면 풋옵션 진입이 되겠죠. 그래서 그 옵션이 327 콜 옵션이고 기준가 우리가 기준 잡은 라인이 1.05입니다. 1.05. 그 반대로 풋옵션은 1.58을 넘어서야 되는데 1.58을 넘어서기보다 1.05 붕괴가 더 빨랐어요. 풋옵션을 진입할 경우에는 1.58를 넘어설 때 진입하는 것보다 1.05 붕괴가 더 빨리 풋옵션을 진입할 수가 있었다. 그러면 1.4,
1.40쯤에 풋옵션을 진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잘하냐? 밥 먹는 와중에 잠깐 봤습니다. 밥 먹는 와중에 점심 무렵에.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시장을 보진 않았는데 장 막판에 이런 것처럼 자 풋옵션 327 자 그 1.05가 붕괴되는 시점이 1시경이에요. 1시경 1.05가 붕괴되는 시점이 자 계속 1.05를 지지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지지해서 한 2-30틱씩 먹을 수가 있는 자리가 있었고 자 정확하게 1시경 1시 13시에 붕괴가 됩니다. 붕괴가 돼서 이렇게 하락하고 그 반면에 풋옵션은 1시경에 자, 1시 5 여기입니다. 여기 1시경에 종가 1.34 자 1.34 뭐 1시경이니까 이 정도 되겠죠. 1.3포인트 1.30포인트 부근에서 진입이 좀 빠르게 할 수 있었죠. 그럼 얘가 콜옵션의 진입 포인트는 1.58이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1.58이 콜옵션의 고가이기 때문에 이 고가를 넘어서는 게 진입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붕괴가 먼저 일어났으니까 붕괴 시점을 먼저 봤으려면 좀 더 20T 이상 좀 빠르게 진입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오전에 아침에 이 시간대에 우리 1.58 기준 잡고 익절을 해 나갔죠. 그리고 이 이상 올라가는 것을 1.58 넘어가는 대로 분할 익절하자 그런 거고 1.58 붕괴하면 나머지 물량 모두 청산하자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올물에서는 6월물이죠. 6월물에서는 아직 더 갈 자리가 있었는데 일단은 그건 나중의 일이다. 일단 오전에는 1.58 기준 잡고 청산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후까지 좀 같이 봐드렸다면은 이런 부분에서 좀 풋옵션에서 한 잠깐 사이에 100%가 나왔으니까 했을 텐데 오늘부터 이제 저 금요일까지 좀 바쁩니다. 그래서 오전 타이밍만 좀 보고 봐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내일은 만기 날이니까 진입이 좀 괜찮은 자리에 진입이 됐다면은 오후까지 볼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내일 밴드가 325에서 327로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327을 좀 넘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개인 투자자의 평단가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자, 개인들의 평단가, 옵션 평단가가 331이에요. 330 이상 올라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325가 제가 지지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왜 지지가 돼야 되는 거죠? 외인이 325 풋옵션을 무려 100억에 육박한 100억까지는 아니죠. 90억 이상의 풋옵션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325가 지지가 돼야 되는 거고요. 웬만해선 지지가 될 겁니다. 여기가 붕괴된다는 것은 하방으로 많이 열렸다는 뜻인데 지지가 된다는 것은 상단 330, 하단 325 이 5포인트 사이에 최근 흘러서 자,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도 325 근처까지 갔다가 325 근처까지 갔다가 반등이 나왔죠. 지수 차트 볼게요. 자, 325.45 그리고 요거 이제 캔들 분석하면은 25.30 무렵에 또 지지 라인이 있어요. 35 무렵에 전에 이탈하고 반등 나오고 지지 받은 자리. 자, 여기 4035 325.35 저가. 자, 이 부분에서 지수 차트로 차트 분석으로도 이 자리가 지지가 돼야 된다. 허리가 아프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신기하게 두시경 무렵에 개인들의 콜옵션 베팅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수급 흐름 추이 보면은 두시경물에 한 20매덕의 콜옵션이 이렇게 무작위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수가 급락하죠. 급락하는 와중에 개인들이 아이쿠 콜 잘못 들어갔구나 손절하거나 풋옵션 쪽으로 따라 붙습니다. 어떻게? 풋옵션이 최소 100에서 150% 엄청 비싼 때 비싼 풋옵션을 개인이 또 20억 이상 20억 30억 사줍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어떻게 돼요? 반등이 강하게 나오죠. 자, 모든 것은 지수 옵션은 다 생물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급에 따라서 대응되게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 수급 보겠습니다. 코스피 1155억을 샀네요. 누가 외인이 이렇게 지수가 며칠 조정받는 와중에 외인 투자자는 코스피 현물을 계속 사 모으고 있습니다. 누적으로 살펴보세요. 지금 2조 5천억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선물은 이번물만 해도 지금 1조 8천억 이상 매도를 잡고 있는데 그리고 이번 분기 2분기에 한 8천억 정도 매도 포지션입니다. 매도 포지션인데 지금 평단가가 얼마죠? 평단가 322 그 정도 됩니다. 322, 323. 근데 지수가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외인 투자자는 선물에서 손실 중입니다. 뭐 매도 포지션이면 지수가 그 밑으로 돼 있어야 평단 이익을 되는데 지금 손실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손실이라는 것은 지수가 더 안 빠진다고 하면은 외인 투자자는 다시 환매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언제 들어올까요? 내일 또는 새로운 올물 때, 6월물 때 들어와 준다면 지수의 흐름은 다시 원활한 상승장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미래에 대한 그 예측 이런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진 않아요. 되도록이면 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은 지금 양매수 포지션. 자, 외인도 양매도 다 이렇게 섞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들의 평단가 지금 330일, 그래서 330, 331 이상 어렵다. 그리고 지금 거래량 미결제 밴드 325, 327 밴드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327 이상으로 올라간 지수가 시가가 CPI가 어쩌고저쩌고 미증시가 급등이 어쩌고저쩌고 327.5 또는 330 근처에서 상승 출발이다 그러면은 풋옵션을 매수하는 게 이득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325 밑에서 시작한다 그러면은 콜옵션을 사는 게 이득이겠죠. 어차피 325와 327의 종가는 수렴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기 지수가 이렇게 위치할 것이라는 것은 상당히 신뢰도 높은 계산 방법으로 분석된 것이고, 이런 것을 안다면은 투자의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지금 이제 굵직한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됐고, 나스닥도 전고점을 넘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자, 차울물도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그런 투자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6월물도 짧습니다. 현충일도 있고 해서 18거래일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5월물은 똑같이 18거래일인데 하방 조정하고 반등 나오는 그런 정도였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6월물은 좀 더 다이내믹한 그런 월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은 자, 본격적으로 본 게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월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